손절극복 프로젝트,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요. 2부에서는 실시간 종목 진단 조금 더 빠르게 더 많은 종목들 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더욱더 집중하시고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 해결책들 저희가 길을 활짝 열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우리 강병옥님과 전자비님께서도 종목 부지런히 남겨주시고요. 자성발전님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작은 소나무님 2부도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한강님 오셨어요. 한보람 앵커님 찐팬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더욱더 힘내서 2부도 심어두신 거 아니죠? 글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내서 2부도 더 많은 종목들 또 더 많은 정보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은 불안한 내일장 그리고 내 종목들 든든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회 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2부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 진단으로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사연 만나볼까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영희님께서 유튜브에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66,2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네. 오랜 기다림 끝에 본전이 왔는데 좀 더 들고 갈까요?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의견 주셨네요. 와, 오늘 종가가 정말 딱 이제 본전 그렇죠. 왔네요. 네. 그리고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1년 넘게 지금 이 종목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와, 이렇게 또 기다리면 본전이 오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다행인데 네.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도 워낙에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어서 근데 최근에 또 급하게 좀 많이 올라오죠. 저는 블랙핑크 정말 찐팬이거든요. 전 빅뱅 빅뱅? 완전 팬이었어서. 아니, 빅뱅은 네. 옛날 빅뱅은 사람. 지금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안 돼요, 빅뱅은 지금은. 자, 블랙핑크의 성장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또 기대되는 이제 신인 걸그룹들의 호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사실 YG뿐만 아니라 지금 엔터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요. 시청자님 오래 기다렸었던 만큼 이 손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그 프로젝트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분께서는 이 YG 엔터테인먼트를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투자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 이 종목 가지고 갈까요? 매도를 할까요? 저는 보유 의견 들었습니다.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일단은 보유입니다. 일단은 보유예요. 자,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 어떻게 하면 수익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 보유입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다라기보다는 네. 분위기에 일단 편승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 그리고 제가 투자에 대해서 뭐 이 방송 초반에 시작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방송 시작했을 때 네. 저는 맞출 생각이 없다. 네. 기업이 실제로 일어난 것만 보려고 하는 건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주식이 JYP도 그렇고 네. 하이브도 그렇고 엔터 쪽으로 지금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돈들이 실제로 여기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 이 기업들의 이 위상과 지금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의 힘도 굉장히 커졌고 옛날에는 뭐 국내 정도에서만 놀았었다고 한다면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해외로 다 퍼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고 더군다나 또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한국 코리아의 이 걸그룹. 그죠? 저는 감탄이 나오네요. 생각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유전자가 네. 우월한 유전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핍박으로부터도 어떻게든 살아남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보면. 이런. 그죠? 네.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네. 끝까지 개긴다. 그죠? 독립운동 했던 것도 그렇고, 나라 세우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이 피를 우리
후손들이 잘 이어받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네. 문화에 스며들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박수를 치는 게 이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물건을 잘 만들이 팔아서 하는 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좋은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거. 근데 우리 사람들이 여행 가거나 놀러 다닐 때 그 네. 사람들이 마음을 얻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마음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프트 파워. 한국인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 좋아요. 한국이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럼 우리가 영어 공부를 들여도 되는 거야.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굉장히 감사하죠. 이런 문화를 형성해 준 엔터 업체들한테 굉장히 많이 감사를 하는데 JYP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일단은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SM이 한번 그 지분 경쟁 이슈 때문에 대박 난 건 네. 봤잖아요. 네. 그걸 봤다고. 그러니까 다른 쪽은 자금이 빠지는데 엔터 쪽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백날 기업 분석 해봤자 그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돈들이 반응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는 순응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바라보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목표치는 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추세 대응해야 된다. 얼마까지 모르고 그냥 다 열어놔야 돼요. 근데 이 주식 혼자서 매도 타임을 잡지 마시고 진짜 매도를 하려면 하이브나 그 다음에 그 JYP나 그죠 이런 애들이 거래량 확 심해서 장대물이 빠지거나 아니 얘네들이 차라리 거래량이 좀 소멸될 땐 조금씩 매도하는 거예요. 같이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쪽으로는 그냥 뻥 뚫렸다고 생각하고 언제 무너지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6만 원이 붕괴돼야만 위험 신호가 나오고요. 6만 원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위험 신호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의견을 좀 드렸냐면 보유 의견 좀 드렸고 네. 그리고 목표치는 설정하지 않았다. 그냥 추세 대응해야 된다. 걔네들하고 세트로 묶어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의견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손절 기준은 6만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가격 붕괴되면 위험하니까요. 이거 좀 홀딩 기준은 꼭 메모해 놓으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K 콘텐츠, K 문화, K 팝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의 1등 공신인 우리 아티스트의 가치도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에서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에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 대세에 따르면서 이 종목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김영희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 들어봐야 하는데요. 보유는 보유인데 일단 보유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견일까요? 왜냐면 저는 매도를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 YG엔터가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 한 11월 중순부터 사실 쉴 틈 없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 한 거의 5개월 가까이 상승만 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미 이제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주가도 39,000원에서 이제 66,000원까지 올라온 거니까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신고가 영역에는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사실 엔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초부터도 기대감이 꾸준히 형성이 되어 왔었거든요. 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라든지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뭐 걸그룹들 뭐 보이그룹들 관계없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인기를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엔터 기업들이 사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방탄소년단 군대 가면서 이제 우려감을 키운다라고 했었지만 새롭게 나오는 그룹들이 또 굉장히 잘 나가면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단기 신고가 흐름 나오고 있죠. 뭐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 인수 이야기 나왔다가 반등 그냥 쭉쭉쭉 나오고 있는 상태죠. 때문에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이 단기 신고가 영역에 싹 다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손절가를 지금 딱 매수가로 뒀거든요. 왜 이제 이렇게 이 손절가를 안 내려드렸냐면 YG엔터를 길게 늘려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전에 매물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딱 지금 현재 단가로부터 68,000원 정도까지 강하게 뚫어주어야 이제 추가적으로 7만 원대까지는 상승을 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 구간을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그대로 또다시 차익 실현 나오면서 6만 원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래 기다리셨고 이제 매수가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까지 왔는데 굳이 손실을 부담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하겠다라고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은 해주시는데 보게 되면 최근 이틀간의 수급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순전히 주가를 밀어 올려주는 수급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다만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일이 결론적으로 어린이날 앞두고 있죠. 그 다음에 FOMC 결과까지도 나오게 되죠. FOMC 결과에 대해서도 반응을 할 텐데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뚫어주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혹시나 추가적으로 뚫어주지 않고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럼 저는 그냥 웬만하면 매수가 수준에서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 39,000원까지 갔다가 이 정도까지 회복을 해준 거면 정말 잘 회복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매도를 하긴 할 건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조금 더 바라보되 지금 보게 되면 앞에 매물 구간이 한 68,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구간 뚫어주면 추가 수익 극대화 누리되 만약에 이 구간에 못 뚫어줄 것 같다 조금이라도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 기회 왔으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저점 잡혔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노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래 기다려서 매수가 왔으니까요. 손실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이 중요하다 말씀 주시면서 FOMC 그리고 연휴 앞두고 시장에 강하기 힘들다 하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격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요. 일단 보유 의견 주시면서 추세 대응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가 6만 원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께서 일단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68,000원, 손절가는 66,2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실시간 종목 상담, 스피드 진단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 엔터주 전반적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내 종목은 어떨까? YG 엔터주 저렇게 날아가는데 내 종목은 아직도 너무나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한테 종목 남겨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거든요, 이번 네. 주. 특히나 또 FOMC라는 고비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든든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와 전화 상담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다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병옥 님이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RS 오토메이션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5,1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는데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자, RS 오토메이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저같이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쪽이거든요. 로봇주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로봇주가 사실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섹터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기대감이 다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로봇주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최근에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을 해서 그동안에 상승이 나왔었던 뭐 SPG나 뭐 SBB테크라든지 로보치드 등등등 지금 로봇주도 전체적으로 싹 쉬어가고 있죠. 일전에 워낙에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구간도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로봇주들 한번 싹 살펴보니까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게 T로보틱스 한 종목 정도? 그 외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로봇주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 온 거고 다시 한번 로봇주 쪽에 기대감이 형성이 될 때까지는 완전히 이제 선별적으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에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RS 오토메이션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뭐 기업이 엄청나게 좋아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협동로봇 사업하고 있고 그러면서 로봇 쪽에 실질적으로 이 수익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는 있었는데 일단 로봇 쪽에 대해서는 대장도 아니고요. 2등도 아닙니다. 한 3등, 4등주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지지라인을 그동안에 쭉 확보를 해주다가 최근 상승 나왔을 때 구간에 보게 되면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가는 구간이 있었죠. 이 구간에 수급이 한 차례 들어갔다가 고점 도달했을 때 바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제 주가가 쉬어가는 구간에 돌입을 한 거고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앞에 구간에 들어왔었던 수급 정도는 다시 또 들어와 주어야 RS 오토메이션은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관심이 없는 상태고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때문에 중요한 지지라인은 121선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제가 줄을 또 여러 개를 쳐놨잖아요. 최근에 상승이 여러 번 또 나왔기 때문에 단기 매물대가 또 굉장히 좀 첩첩이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15,0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16,000원, 3차적으로 17,000원까지 단기 매물대가 또 많이 형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저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매물대도 워낙에 지금 첩첩이 쌓여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수급도 죽어 있죠.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그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저는 이 종목은 굳이 쥐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또 그림 보게 되면 오늘 반등 나왔는데 15,000원 매물대 부딪혀서 윗골이 그리는 모습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마 당분간 14,000원에서 15,000원 근처 구간에서 박스권 그리다가 이 구간 이탈하던지 아니면은 힘이 다시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로봇 관심 받으면 후발주자로 따라가서 상승 나오던지 아니면 로봇에 대한 이 관심도가 계속 식으면서 이탈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 근처니까. 그러면서 RS 오토메이션이 언제 다시 한번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요 정도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될 때 이때 이제 다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로봇주 중에 T로보틱스가 살아있거든요. 보게 되면 T로보틱스는 수급이 지금 그대로 일전에 들어왔던 거 그대로 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 나왔다가 조정폭이 깊었는데 그만큼 또 제대로 상승이 다시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이제 슬슬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수급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점. RS 오토메이션은 지금 수급이 많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은 조금 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향후에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도 좀 적고요. 단기적으로 상승은 쉽지 않다라는 진단과 함께 매물대도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요. 매수가 근처에서는 매도 타이밍 잡아보자라는 진단으로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에코앤드림이고요. 유튜브에서 사랑과 평화님께서 문의 주셨네요. 에코앤드림 39,900원에 8%. 수익 보고 있다가 욕심 때문에 매도 시기를 놓쳤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아, 너무 네. 아쉬우시겠는데요. 네, 지금 53,800원까지 갔다가 수익이 났는데도 안 파신 것 같아요. 2차전지 전구체 업체고요. 최근 2차전지 하락세 보이면서 같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정진 전문가님, 에코앤드림 좀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그래도 적어도 시장에서 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주식 랠리가 나왔었을 때 네. 함께 연동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다른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반등 나올 때 이 주식도 함께 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서 한 35% 정도 빠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35,200원 선 정도에서 오늘 그 저점이 일단 발생이 좀 됐는데 3월 달에 거래 대금이 좀 실렸던 요 자리를 보면 어디에서 반응을 했냐면은 3만 원에서 돌려 세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은 만약에 아래쪽으로 한 3만 원대 초반 정도 온다. 한 3만 원이나 한 3만 1,000원 사이로 오면은 저 가격으로 가까울수록 오히려 이제 매수해야 될 때가 되는 거죠. 손절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저 정도가 오게 되면은 여기서 자금이 붙으면서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수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2,000원 선 근방에서 지지가 받다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지지가 지금 이제 뭐로 바뀐 거냐면 저항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한 3만 원이나 한 32,000원에 다가올수록 저는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고 42,000원에 다가올수록 저 때는 한번 매도를 해야 되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2차전지 관심을 가져볼 때 같이 또 오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32,000원 다가올수록 매수 포인트 의견 주셨고요. 42,000원에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상담 전화로 저희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화성인도요. 화승인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4,000원에 25%입니다. 4,000원이요. 아, 이거 네. 매수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네, 오늘 매수했어요. 아, 오늘 요 윗꼬리에 딱 접근을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약간 페라이트에 대한 좀 주목을 받으면서 강하게 좀 뛰어오른 모습 나오더라고요. 과감하게 이 꼬리에 좀 잡아 들어가셨는데 어떤 점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글쎄, 앞으로 더 갈지, 그거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요 윗꼬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또 화승인더가 이 모멘텀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앞으로 목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페라이트 한번 이야기 나왔다 하면 시장에서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삼화전자 지금 정지까지 돼버렸죠. 워낙에 이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 3,000원 구간에서 10,000원까지 불과 지금 거의 한 5거래일 만에 가버렸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버려가지고 정지가 된 모습. 그다음에 뭐 애경 케미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아모그린텍도 그렇습니다. 페라이트 이야기만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지금 페라이트 이야기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완전히 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끝내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토류가 한 바퀴 돌았다가 히토류 대체제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페라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페라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들은 완전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종목인 겁니다. 왜냐하면 히토류 자체가 미중 갈등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인데 오늘 지금 보게 되면 유니온도 그렇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그렇고 이미 상승폭이 너무 과도합니다. 벌써 이제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와버렸거든요.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지금 구간에서 저는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페라이트 돌다가 화승인더가 지금 후속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지금 또 중요한 게 내일 연휴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 말씀드렸듯이 FOMC 결과를 반영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 FOMC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럼 저는 오히려 이제 페라이트 쪽에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FOMC 결과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보통 시장 하락에 이제 어느 정도 베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 하락하게 되면은 시장 하락에 따라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수급 반응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님께서 완전하게 트레이딩에 대한 자신감이 99% 차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저는 대응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에 완전히 후속주고 지금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화승인더는 웬만하면 저는 내일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응 구간을 잡아보면 일단은 4,100원 구간에 1차 매물대 형성되어 있고요. 2차 매물대가 4,300원 정도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일 한 121선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3,900, 한 30원 정도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1차 목표가 4,100원, 2차 목표가 4,300원 안내 드리면서 웬만하면 내일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라는 점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 종목 좀 네네, 빠르게 감사합니다. 대응하셔야겠네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 페라이트 관련해서 또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대응 매매 타이밍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혼자는 힘드시다면 저희한테 연락 남겨주세요. 유튜브와 전화 상담 계속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만나볼까요? 네. 자, 유튜브에서 유민정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SKC 11만 1,180원의 매수가 형성했고요. 그리고 15% 가지고 계십니다. 더 물타기를 해야 하는지 계속 하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지금 4월 초순부터 계속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는데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 계속 하락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더 추가 매수를 하든지 손절을 해야 될까요? 타이밍이 네. 좀 늦춰야 됩니다. SKC 같은 이런 응급제 관련된 업체가 뭐가 있냐면은 롯데에너지,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네. 배터리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게 별로 못 들으셨죠. 주로 에코프로 그쵸, 네. BM, LNF, 뭐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모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네. 여기에 뭐 리튬 관련된 테마, 뭐 금양 뭐 이런 거 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분명히 올해 상반기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배터리 내에서 급을 나눴다는 얘기가 되겠죠. 배터리가 엄청 좋아. 근데 셀과 양극재만 좋아. 테마가 불고 있어. 리튬하고 페달라이트 관련된 이런 것만 불어. 나도 배터리인데? 넌 말고. 너는 2021년도, 2022년도에 같이 올라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한 2년 지나니까 갭 차이가 많이 나네.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은 원할 때마다 직설 팍팍 할 수 있는데, 네. 동박이나 이런 업체도 알고 보니까 뭐야? 증설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원활하지 않잖아. 양극재 업체들은 지금 여기저기서 돈 대줘가지고 같이 증설해서 같이 합작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니들이 혼자서 마련해야 되네? 그러니까 밸류를 2021년도, 2022년도 다르게 올해는 좀 급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너를 그래서 이전과 같은 밸류 묻혀주겠어. 이렇게 이제 이런 흐름들이 돈들이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하나죠. 가격밖에 없어요. 싸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쌀 때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이나 배터리 관련된 셀 업체들이 같이 빠져요. 그러면 나 싼데? 근데 양극재가 싸져버리면 그쪽 먼저 사지. 그러니까 제가 매수 타이밍을 늦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얼마로 제시해 드릴 수 있냐면 직전 저점이 83,400원인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가격은 한 95,500원 정도가 돼요. 요게 SKC가 케미칼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동박 대표업체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동박업체를 인수해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SK 넥실리스 요걸로 동박업체로 완전히 바뀌었었는데 동박업체 인수하기 전 밸류거든요. 95,500원. 근데 가격은 싸더라도 시장 상황이 안 좋아 버리면은 나중에 회복을 해주는데 더 빼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사라는 얘기, 지수와 같이.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15%니까 한 5% 정도는 추가를 하되 양극재 관련된 업체나 배터리 셀 업체들이 우르륵 한번 더 빠지고 나서 그때 같이 사라는 얘기예요. 배터리 자체를.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한 95,000원보다도 한 8만 원대나 8만 원 한 중반 정도 살 수 있어요. 어차피 95,500원은 회복은 해주는데. 그래서 이걸 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SKC 추가 매수를 하는데 지수랑 같이 타이밍을 맞추셔라. 지수 한 2,350이나 요 정도 오면 그때 차라리 추가해서 단가 확 낮추셔라. 요게 제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95,500원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SKC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수가 2,350쯤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그래서 5% 추가돼 양극재 등 다른 업체 빠지면 그때 사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추가 매수 의견까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빠르게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25-8200번 이용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가족소리네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6,000원이고 비중 15%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종목 차트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또 가파르게 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 종목에 대한 큰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주가는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끌어올렸던 주가 지금 다 토해내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 돌아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이 한 4개 정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게 약이 될까? 했다가 되네? 될 것 같네? 약간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와 주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미국에 이제 세레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기업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을 해서 경구용 치료제 FDA 승인권이 대기 중이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활용해서 지노맨 컴퍼니도 임상 4개건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항암제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항암제 관련해서 이제 이번 한 2분기 정도의 중간 결과 발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정부 지원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나왔고 그러면서 주가가 18,000원에서 32,000원까지 상당히 크게 뻥튀기가 됐죠. 그리고 지금 어떤 과정이냐면 이 집어넣었던 자금 자체가
싹 다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습니다. 싹 다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지노맨 컴퍼니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잖아요. 올랐던 거 다 토해냈으니까 아마 요 정도 구간에서 자리를 잡겠죠. 자리를 잡고 결론적으로 다시 올라가려면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임상권이 되겠죠. 임상권이나 혹은 뭐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투자권들이 될 텐데, 저는 마이크로 바이옴 투자 이야기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때 당시에 이제 슬슬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 섹터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때 때마침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이야기 나오면서 바이오 쪽에서 수급을 다 받아줘 버리니까 이제 지노맨 컴퍼니나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케 앞두고 있어서 뭐 박셀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때를 잘 맞추어서 상승이 잘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노맨 컴퍼니가 이 정도의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주려면 저는 상당히 큰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임상권이 될 텐데, 2분기에 발표된다라고 하는 건 임상 이상 중간 결과 발표거든요. 그러면 주가에 대한 그렇게 큰 반응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사실 이 정도 구간에서 아마 이제 저점을 잡을 거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과연 이 종목이 언제쯤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확실하게 언제쯤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나 당장의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기에는 어려운 구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원래 기술 이전 해가지고 흑자 전환하겠다 목표도 잡고 있었는데 기술 이전 건도 아마 올해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대감을 크게 형성할 만한 이슈가 이제 크게 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에 대한 반응이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구에서 저라면 수익 극대화를 가장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 쪽에 집중했다가 그 종목으로 수익을 확보를 하고, 지노맨 컴퍼니는 수익 본만큼 비중을 줄여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중을 최대한 줄여놨다가 향후에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 그때 대응을 하면 오히려 저는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노맨 컴퍼니는 지금 어떠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저는 다른 종목 쪽에 집중을 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쪽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지노맨 컴퍼니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올지 지금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측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종목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그 수익 본 만큼 비중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줄여놨다가 향후에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 뺐던 비중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노맨 컴퍼니는 지금 당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른 종목 쪽으로 최대한 수익 챙기는 데 집중하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노맨 컴퍼니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 시간이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조금씩 비중을 덜어내는 타이밍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 다음 종목 보기 전에 미국 증시 상황 잠깐 체크를 할 텐데요. 조금 전에 개장을 했는데 3대 지수 모두 조금은 눈치를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빨간불로 상승으로 좀 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우가 다시 한번 좀 약보합권으로 돌아서는 모습,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계속 불안감도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표가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장도 방향성을 잡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FOMC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내일장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크게 받게 될 텐데 그에 따른 대비들 저희 계속해서 해볼 거고요. 잠시 후에 히든카드 종목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꿀팁까지 꼭 가져가시면서 혹시나 내일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안에서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웰빙 돼지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동진 세미캠 매수가는 35,000원. 비중은 20%입니다.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될까요? 단타로 안 보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죠. 지금은 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더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자, 김정희 전문가님, 중장기적 전망은 좀 어떨까요? 지금은 저는 좀 비춥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전에 제가 한번 추천을 했었다가 이것도 한 25% 정도 먹고 나왔던 종목인데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를 이유가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이라는 기업은 주도 산업군에 포함된 주도주긴 맞아요. 네. 반도체라는 거목이 있으니까. 근데
이 기업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매출 한 60% 정도 나오는데 고객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업체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쪽은 좀 투자를 줄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뭘로 이 기업이 뚫으려고 했었냐면은 배터리로 뚫으려고 했어요. CNT 도전제 쪽으로. 그래서 우리도 배터리 이쪽으로 매출 발생할 거야. 유럽 간다 해서 노스볼트. 이게 그래서 작년도에 그 2022년도 5월 달 보면은 그래서 넬리가 한번 나왔던 거예요, 이게. 반도체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네. 우리도 배터리 로스볼트 납품한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갔던 거죠. 반도체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근데 뚜껑을 까보니까 뭐야? 매출 별로 안 나오네. 그래서 다시 하락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었잖아요. 네. 계속 삼성전자도 실적 별로고 하이닉스도 계속 뭐 적자에 허덕이고. 그런데 삼성 SDI는 노스볼트만 있냐? 우리 삼성 SDI도 하지. 그래서 삼성 SDI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투자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반도체 업황은 안 좋지만 한솔 케미칼도 그렇고 솔브레인도 그렇고 그때 제가 같이 추천했을 때가 뭐였었냐면 배터리 성과가 나오는 거 보면서 추천했던 거예요. 근데 뚜껑을 까보니까 뭐야 삼성 SDI도 별론데?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비춥니다. 차라리 대주전자재료나 한솔 케미칼 같은 기업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리고 반도체를 하실 거라면 지금 차라리 장비하는 게 낫죠. 삼성전자가 수율 잡혔으니까. 네. 이제 장비 받기 시작을 할 거거든. 그래서 소부장 관련된 섹터들 가운데서는 좀 종목을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큰 매력을 좀 못 느끼겠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 의견은 지금은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럼 가격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직전 저점이 25,700원인데 요번에 이주식 죽자 살아난 자리가 35,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35,000원을 전 빨리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못 넘어가면 25,700원 이 자리까지는 하방이 기본적으로 열려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라서 25,700원 저 자리 로스컷 기준을 제시를 해드리고 네. 저는 좀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중장기는 추천하지 않는다 의견 주셨습니다. 손절가로는 25,700원 로스컷으로 잡아주셨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